개념원리 수학과 수업 오늘은 75쪽에 있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걸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를 좀 총정리하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제가 뭐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명제와 구분이 되는 것 중에 조건이 뭐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명제 자체는 조건이면 조건이다.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명제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제를 표현할 때 이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이 PQ 자체는 다 조건인데 이러한 조건들도 각각의 이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충분 조건이라는 것과 필요 조건이라는 것,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예를 좀 들어줄게. 내가 명제를 하나를 들 거야. 명제, 광주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 그러면 이 명제에서 등장하는 아이들은 이 두 가지 집합, 얘네들이 각각의 조건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이다로 구성된 집합이 있어. 일단 이 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P라는 아이랑 Q라는 아이를 각각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둘 중에 하나는 충분 조건이고 둘 중에 하나는 필요 조건이야.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의미는 이거야. 충분 조건은 얘 입장에서 얘가 되기에 현 상태로도 충분한 조건이면 충분 조건이라 불러. 그런데 얘가 되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하면 그때는 필요 조건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사실은 누구랑 누구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혹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말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친구가 얘가 되기 위해서 이게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생각 한번 해봐. 광주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현재로도 충분하니 무언가가 필요하니 충분하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광주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럴 때 충분 조건이라 부를 거야. 두 번째, 이번에는 얘를 역으로 할게. 대한민국 국민은 광주 시민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생각해봐. 이 앞에 있는 걸 P라고 보고 뒤에 있는 걸 Q라고 봐. 얘는 대한민국 국민은 광주 시민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일까? 충분 조건일까? 필요 조건이야.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광주 시민이 되려면 뭐 광주로 이사를 와서 뭐 사가지고 저 이사 왔어요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신고하고 뭐 전학도 하고 할 게 많잖아. 무언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목적에서 얘는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사용해. 그래서 사용된 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대충 알 것 같아. 그런데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 헷갈리는 상황을 한번 보자. 그럼 이걸 한번 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조건은 두 가지야.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일까? 충분 조건일까? 그치? 현재로도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충분 조건이 된다. 그러면 반대로 이등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불러. 하나만 더 해볼까? 이런 말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여기서 A, B는 실수야.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아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얘가 되기 위한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일까 필요 조건일까? 얘가 무슨 뜻인지 알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둘 다 0이다 의미하지. 둘 다 0이면 A는 B이다 라는 게 충분 조건일까 필요 조건일까?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 현재로도 충분해. 현재로도 이미 같다고. 그게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야. A랑 B랑 같다 뿐만 아니라 A랑 B랑 같으면서 얘네들이 0이 돼야만 얘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그거지. 뭔가 알듯 말듯 하면서 생각보다 잘 모르겠지. 니네 대답은 잘해. 틀린 답을 말하진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애매모호함을 좀 없애고 좀 제대로 된 그 설명을 좀 해주자면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은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냐면 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해. 제일 먼저.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지. 참이면 얘 진리집합의 관계로 보면 부분집합이란 이야기야. 이렇게 참이면. 그러니까 광주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더 안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P인 거야. Q인 거야. 그래서 이게 충분 조건이 된다. 하지만 지금 위에 있는 걸로 볼게. 얘는 거짓이야. 대한민국 국민과 광주시민의 관계로 보면은 얘가 얘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거짓이라고. 거짓이기 때문에 얘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그래서 필요 조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외울 거냐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구분을 할 때는 P와 Q의 대소관, 그러니까 여기 부분집합의 관계를 참거짓 관계를 결정을 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면 이렇게 참일 때 화살표 두 개를 쓰거든. 참일 때 이 상황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참일 때 P는 Q가 되기 위해선 충분하다고 현재로. 이게 참인 상황에서 Q는 얘가 되려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땐 필요 조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명제 하나를 두고 얘가 참인 방향을 결정을 해. 그러면 참인 방향이 만약에 P가 Q인 게 참이다 라고 하면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현재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반대에 있는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그렇게 결정을 할 거야. 그런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사과는 동물이다. 이런 것들. 사과랑 동물은 전혀 관련성이 없잖아. 이런 것들은 서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게 되는 경우는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어느 방향으로 참인지를 결정을 해야 해. 거기에서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름을 붙일 거야.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러면 얘네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어떻게 결정하지?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수학화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왜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배우는 과정이 지금까지 배웠던 과정이라고 보면 돼. 그럼 P는 Q에다가 참인 걸 어떻게 결정하지?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있어. 그러면 P이면 Q에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고. 감으로 때려잡는 거 아니야. 우리 그거 배운 거 아니야. 어떻게 결정했지? 그렇지. 이거의 진리집합의 관계로 부분집합임을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결정을 할 때는 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을 하기 위해 부분집합의 관계를 먼저 봐. 부분집합의 관계면 이렇게 부분집합이면 이 방향으로 참이야. 이해했지? 이 방향으로 참이면 얘는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얘는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이해했지?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야.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나도 학교 다닐 때 혹은 처음에 수학을 가르칠 때 헷갈렸어. 대충 알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이거는 이렇게 두니까 좀 풀 수 있는데 이게 문제로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외우냐면, 참고로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각자 외우는 방법이 다르다. 가르치는 방법이. 난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 잘 봐. 얘가 얘이기 위한 그러니까 얘가 이거인 게 참이라고 했지. 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가 화살표 표시를 했잖아.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를 그냥 총이라고 생각해. 총. 총의 총. 그러면 P가 Q에게 총을 쐈어. 그러니까 충분 조건. 최악이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외워진다? P가 Q에게, 욕은 집에 가서 해. P가 Q에게 총을 쐈어. 총을 쏘면 얘는 충분 조건이야. 이해했지? 근데 총을 쐈어. 총을 맞았잖아. 피가 나겠지. 필요 조건이야. 알겠지? 니네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너도 부끄러워.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얘는 총을 맞았기 때문에 얘는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렇게 구분하면 돼. 니네 이게 지금 되게 진짜 최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원장님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원장님은 노래를 불러. 필, 뒤, 총 막 노래 불러. 저기는 선생님들마다 외우는 방법이 다르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설명하는 이게 장기 기억력으로 오래 남아. 근데 이걸 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참인지를 결정을 해야 해. 그래서 이게 이 방향으로 참이기 때문에 얘는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얘는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여러분이 구분하면 돼. 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양쪽으로 참이면 어떻게 될까? 다 총 쏘고 다 피를 흘리겠지. 이런 거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 불러. 양쪽으로 참인 거. 그런데 사실 양쪽으로 참인 게 어떤 상황이냐면 둘이 그냥 같다야.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 부른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얘네들을 구분하는 것만 확실하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있는 진리집합의 관계는 참거짓에 의한 관계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이미 설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러면 11번부터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볼까? 자, 11번 필수예제 11번. 두 조건 PQ가 존재해. 근데 얘는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구분하는 문제야.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참인지 결정하면 돼. 그런데 너희가 헷갈려 하는 건 이런 것들이잖아. 이걸 한번 보자. 이거는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절대값을 나눠 풀어야 돼. 첫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은 2x는 0이지. 그럼 2x는 0이니까 그걸 만족하는 x는 0이지. 그래서 여기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0이니까 일단 x가 0일 때 이게 똑같아. 이게 첫 번째 해야. 두 번째. 그런데 x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어.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음수로 풀리거든? 그러면 x마 x는 0이니까 그래도 어차피 0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숨은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럼 생각해봐. 얘는 x는 0보다 작고 얘는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 어느 방향으로 부분집합이니? 얘네들의 진리집합이 PQ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입을 벌려야 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입을 벌렸다는 건 이 방향으로 참이라는 거지. 이해했지? 그럼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흐름을 알겠지? 참거짓 결정하고 참이기 때문에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두 번째, 이거 한번 보자. 첫 번째 얘가 의미하는 건 뭐지?
그 XY가 실수라 그랬다? 그렇지, 둘 다 0이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뭔지 알아? 절대값 두 개를 더해서 0이면? 그치, 이것도 0이다. 그러면 둘 다 똑같지. 그러면 얘는 얘가 되기 위한? 그치, 이럴 때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둘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부분집합 관계인 거야. 세 번째 거. 삼각형 A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Q는 정삼각형이다. P면 Q다로 보자. 그러면 일단 그 멘트로 확인하기. 다른 거 안 하고. 이등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기로 현재로 충분하니 어떤 조건이 필요하니? 필요하지. 그래서 사실은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기도 하냐면 얘네들의 관계를 보는 거야. 정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이 어느 방향으로 부분집합인지 알아? 이렇게 부분집합이야.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에 속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방향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이 방향으로 참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얘는 문제에서는 다 P를 물어봤다.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랑 참거짓을 결정을 해버리면 여기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누가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고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애매하면 안 돼. 여기는 헷갈리는 순간 망하는 거야. 감으로 그냥 풀어서 맞춰도 상관없어. 문장제는 그렇게 해도 되지. 근데 식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확실하게 구분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약간 문제 풀이에 그냥 더하기 요소로 조금씩 나오거든? 그게 약간 이런 식이야. P가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P가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건 이 말을 말해. 그럼 이 말은 집합의 관계에서는 이런 관계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Q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기 위한 A의 범위 구하세요 문제라서 앞에 있는 문제랑 겹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는 말을 충분 조건으로 돌려 말한다고. 나머지 문제 푸는 건 앞이랑 다 동일해. 그럼 이건 어떻게 풀었더라? 이거는 풀 수 있냐? 이거는 근데 어떻게 풀리냐면 마 A부터 A까지 풀려. 왜냐면 절대값 여기서 A는 무조건 양수거든. 양수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거 3이면 마상과 3 사이라고. 그러면 그 P랑 Q 중에 누가 더 안쪽에 있어야 돼? P가 더 안쪽에 있어야 되지. 그렇게 되는 우린 범위를 구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릴게 그냥. 그럼 이런 관계를 성립해야 되니까 대소 관계 자체는 다 무조건 오른쪽이 클 수밖에 없어. 둘이 갖다 들어가니? 둘이 같아도 상관없어. 같아도 상관없지.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면 이건 어떻게 될 거 아니?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답은? 2보다? 그치. 동시에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이거이면서 이거인 걸 찾아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다 성립해. 그래서 A는 5보다 커나 같다가 답이다. 왜 이제 이해가 좀 되니? A가 3이라면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그래. 무조건 이것도 바깥쪽에 있어야 되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렇게 구하는 문제야.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 이런 걸 니네 잘 못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걸로 다 사용할 수 있거든? 이 조건이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얘가 필요 조건이라는 건 이 방향으로 참이란 뜻이야. 그걸 니네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그 창피한 걸 내가 한 거라고. 피를 흘리니까 총을 맞는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화살표를 니네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이지. 그럴 때 우리는 A를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어떻게 구할 거니? 이건 참이라고. 참인 걸 그냥 구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니? 아니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지. 그걸 써야 돼. 이 명제가 참인 걸 결정을 했으니까 요거의 대우 명제도 참이야. 이거 대우는 뭐야? 그치. x뿔 3이 0이면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그걸 만족하는 a를 찾으면 된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구하는 건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생각보다 애들이 이걸 많이 맞춘다? 대충 감으로 풀어버리거든. 이거 있는데 대충 아마 얘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해. 실제로 그렇게 풀면 답이 나오는 건 맞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흐름을 좀 기억하면 응용 가능해. 그 흐름을 좀 잘 확실하게 캐치를 하세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네.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쉽진 않을 거야. 너희가 해석만 잘하면 문제는 쉽게 되고, 그리고 앞쪽만 잘하면 되는데 앞쪽이 어려워서 안 풀리는 것들은 너희가 시간을 내서 앞쪽을 복습을 해야 해요. 자,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참이란 뜻이지? not P랑 not Q가 있어. 어느 방향으로 참이라고?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치? 이렇게 된다고. 왜 그런지는 다 알지? 다 이해하고 있지?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not Q이면 not P단 참이야. 그럼 얘가 참이면? 그치, 이거 대우 명제도 참이지. 이걸 구할 수 있어? 이게 참이면 진리집합의 관계에 의해서 P는 Q의 부분집합이다가 된다고. 그러면 P는 Q의 부분집합을 설명하는 게 네 가지가 있었다고.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지. 첫째, 합하면 Q가 나와. 큰 게 나온다고. 교하면 그렇지. P가 나와. 그 다음 앞에 것도 뒤에 걸 빼면 공집합이라고. 부분집합일 때 하나 더 있는데 여집합의 관계는 방향의 반대라고. 그 넷 중에 찾으면 돼. 근데 없으면, 만약에 없다면 거기서 너희가 주어진 조건이 조금 복잡하게 된 것들이 하나 정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니네가 약간 함정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다 함정이야. 실제로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보면은 너희가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되게 어렵게 써놨네라고 여길 수 있다고. 그렇게 구하면 돼. 자, 마지막 이거는 거기에 플러스 3단 문법 문제네. 말만 잘 해석하면 돼.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S가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S가 총을 쏘는 거야. 이런 개념이다. 그 다음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얘가 총을 맞는다고. 그러면 이걸 적는 걸 Q이면 not P라고 적을게. 순서 바꿨어. 헷갈리면 안 돼. not S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충분 조건이니까 얘가 총을 쏜다고. not S, Q. 이렇게 너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이렇게야.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러면 3단 문법에 의해서 연결되는 게 보여야 해. not S면 Q고 Q면 not R이야. 그럼 적어볼게. not S면 Q인데 Q면 not R이야. 근데 얘를 다시 적잖아? 이거의 대우 조건이니까 대우 조건도 참이니까 not R이면 not S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not R이면 또 not S야. 이런 상황이 성립해버려. P는 어디 있어? 내가 잘못 적었지. 여기서 P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안 적었나? 이걸 잘못 적었구나. 그치, 여기 잘못 적었다. 다시 할게. 두 번째가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그러니까 이게 Q이면 not P다로 적어야 되는데 내가 not R로 적어버렸네. 이런 상황이야? 그럼 다시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not R이면 Q면 not P야. not S면 Q고 Q면 not P야.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그 다음 이게 참이잖아. 이게 참이면 not R이면 not S도 참이지? 그러면 not R이면 not S니까 여기서 not R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지금 성립한다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니네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 내가 지금 정리를 한 거는 되게 낫이 많잖아. 그럼 얘를 뒤집잖아?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게 돼. 얘가 지금 얘를 뒤집으면 P야. 얘를 뒤집으면 not Q고, 얘를 뒤집으면 S고, 얘를 뒤집으면 R이야.
이 방향으로 부분집합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여집합이 되는 애가 얘네거든. 얘네는 이렇게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참이야. 이 둘을 니네 만들 수 있어야 돼. 여집합이면 이렇게 부분집합이면 이렇게 부분집합이라고. 방향이 바뀐다고. 그러면 너희가 이 둘 중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기억 보자.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 라고 물어봤잖아. P, R은 이거잖아. 이거는 P가 R에게 총을 쏜 거지. 충분 조건 맞아. 이해됐지? R은 나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 R은 여기 있어. 나 Q는 여기 있어.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야. R은 나 Q에게 총을 맞았지. 이거 필요 조건 맞다고. 세 번째 거 보자. P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 그거는 P도 S에게 쏘고 S도 P에게 쏘야 되거든? 그런 상황은 아니지. 그러니까 Dx는 틀린 거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 여러분이 연습하면 돼. 알겠지? 응.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숙제로 하는 내용이고 연습 문제만 좀 잠깐만 보자. 자, 연습 문제에서 진짜 새로운 건 없어. 이것만 가지고 다 풀 수 있거든? 그래서 그 79쪽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67번 한번 볼까? 이런 걸 어려워하니까 부등식은 좀 풀어줄게. 여기서 이 P라는 조건이 의미하는 건 이게 P다. 그 다음 Q라는 조건이 있고 R이라는 조건은 이거 전체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P랑 R이 있으면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이 방향으로 참이란 얘기야.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Q가 총을 쏘니까 이 방향으로 참이란 이야기야. 그러면 진리집합 관계는 얘가 가장 안쪽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니네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가 가장 안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보자. Q는 B보다 크다. 그 다음 이 R이어야 되거든. R은 이거랑 이거잖아. 근데 이거랑 이게 얘를 덮어야 해. 그러려면 여기서 O가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 얘가 안쪽에 있어. 나머지를 적어야지. 마오부터 마이까지. 이게 지금 R이야. 그 다음 마지막이 P야. P는 모든 애를 다 포함해야 돼. 그럼 P가 다 포함하려면 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불가능이네. 이런 상황 자체는 불가능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A는 양수라 했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그림이? 이런 그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A 양수라니까? 마오보다 작다고 내가 적어버렸잖아. 그러면 A가 어디 있어야 될까? A랑 마에이야. 숫자가 같고 부호가 반대야. 걔가 어디 있어야 그렇지. 얘가 어디 있어야 이 주황색을 다 포함하냐면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이해했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래. B의 최소는 얼마일 거 아니? 계속 그 하얀색이 주황색이 포함되려면 가장 왼쪽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고. 그걸 헷갈리면 안 되지. 적을까 그냥 차라리?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적자. A, 5, A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같아도 돼. 그 다음 5랑 B를 보면 이렇게 되지. 그럼 A의 최소값은 5고 B의 최대값은 5가 된 거야. 이걸 넘을 수가 없어. 알겠지? 그렇게 구하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이걸 좀 잘 기억하면 되는데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도 봐야 되구나. 마이랑 마 A는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여기서 나오는 A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A는 5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아가 돼야 돼. 알겠지? 왜냐면 A가 만약에 5가 되면 여기서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걸 생각하면 돼. 다음 거 볼까? 다음 건 너희가 할 수 있어. 그 다음 69번. 69번은 필요 충분 적어가지고 약간 사슬처럼 하면 돼. 이것도 니네가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실력업 두 문제만 보자. 70번.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래. 그 말은 이제부터는 좀 약간 니네가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부분집합이란 이야기야.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R이 더 안쪽에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잠깐만. 이게 R과 P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니까 P가 R에 포함된다구나. 그럼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다. 이 방향은 R과 P니까 필요 조건이잖아. 이 방향으로 참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P가 R에 포함된다야. 이렇게만 쓸 수 있어. 그거를 만족하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P라는 애는 4야. 4는 여기에 속한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문제를 풀려면 가능성을 두는 거지. 첫째, 그 4가 A 제곱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러면 얘는 얘거나 얘는 얘란 얘기잖아. 그러면 4가 A 제곱이면 그걸 만족하는 A는? 그렇지. A는 뿔마이지. 거기서 얘까지 체크하는 거야. 그럼 A가 뿔마 2이니까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 자, A가 2야. A가 2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는 R이라는 애는 A가 2니까 1,2B가 되지. 이해됐지? A가 2니까 A 2 집어넣은 거야, 그냥. 근데 여기서 P라는 애는 4잖아. 얘는 또 이거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러면 4가 2B니까 B가 얼마란 이야기지? 그치. B가 2란 이야기랑 이때는 A 뿔 B가 4가 돼.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상황을 나눠서 그 중에 가장 큰 거 찾으면 된다. 자, 좀 빨리빨리 할게. A가 마이면? 그러니까 마이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A, B는 실수라고. 아니구나. 아니야. 잘했어. A가 마이면 여기 마이 집어넣으면 마3, 마이 B야. 그러면 그때는 B가 얼마가 돼야 되지? 그치.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마이가 돼야 되지. 그럼 A 더하기 B는? 마4 되는 거야. 그럼 이때까지는 최대값은 얘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상황. B가 4일 수도 있잖아. B가 4면은 지금 B가 4니까 A제곱이 얼마인지는 못 구하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거네. B가 4니까 R이라는 애는 A 마일, 4A야. 그치? 그럼 그거를 만족하는 걸 구하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4여야 해.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것도 두 가지로 갈리네. A는 5거나 A는 1이거나. 근데 A가 5면은 A 더하기 B는 9지. 여기면 A 더하기 B는 5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은 9 이렇게. 알지? 상황 나누는 것만 여러분이 잘 연습하면 된다. 이해했지? 마지막 문제 볼게. 마지막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야. 그런데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실제로 이거는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 문제는 진짜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 해석만 잘하면 된다. 자, 첫 번째 이 P가 의미하는 건 뭐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여기다. 그치. 이거가 되는 거야? 얘는 뭔지 아니? Q는? 그렇지. A마 B의 제곱이 0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지? A는 B. 야, 문제는 세 번째 거다. 세 번째 건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절대값이 뿌릴 때 말 때로 나눠 풀어도 되고 양변을 제곱해도 돼.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A는 뿔마비다라고 한 번에 그냥 풀어도 돼. 왜냐면 둘 다 뿔뿔로 나오거나 뿔마로 나오거나 맞뿔로 나오거나 마마로 나오면 어차피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아는 아이들은 그냥 첫 번째 거는 그 뿔마 두 번째 거다 라고 해버려서 여기서 구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양변을 제곱해버려. 그것도 돼. 양변 제곱을 하는 게 더 쉬울 수 있겠지. 그걸로 한번 해볼까? 이거는 그냥 뿌릴 대로 말 대로 나눠 풀면 돼. 그래, 그거 말고 양변 제곱 한번 해볼게. 둘이 같으니까 양변을 제곱해. 그럼 절대값이 사라지거든. 그럼 이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지. a제곱 b제곱이 소거된다. 그래서 2ab는 마이 ab야. 그 말은 4ab는 0이야. 그 말은 ab는 0이야. ab가 0이라는 말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란 말이다. 이해했지 여기까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보자.
지금 너희가 이 상황에서 부분집합 관계를 볼 수 있을까? 야, P와 R의 부분집합의 관계는?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아, 내가 왜 R로 했냐? 다시 할게. P랑 Q부터 할게. P랑 Q의 부분집합 관계부터 다시 보자.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그치. 얘가 얘에 속하지. 얘는 그냥 같은 것만 다 말해. 같은 거는 둘 다 1일 때, 둘 다 2일 때, 둘 다 3일 때, 둘 다 0일 때, 둘 다 마일 때를 말았는데 얘는 둘 다 같으면서 0인 걸 말하잖아. 이렇게 부분집합이야. 이 방향으로 참이다. 이해했지? 자, 두 번째 조건을 볼게. P랑 R을 볼 거야. 둘 다 0인 거는 이거가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그럼 P와 R의 관계는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일까? R이 더 안쪽이라고?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A는 0인 게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B가 0인 게 하나의 집합으로 봐봐. A는 0이다 또는 B가 0이다는 이걸 말해 합집합. 그런데 P가 의미하는 건 둘 다 동시에 0이잖아. 교집합을 의미해.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집합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Q와 R의 관계가 궁금하지? Q와 R은 관계가 없어. 현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기억은 참이니? 여기서 나왔잖아. P는 Q에겐 충분 조건이라고. 참이야? 니은은 참일까? 좀 헷갈리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not P랑 not R의 관계에서 얘가 필요 조건이래. 이 방향으로 참이란 뜻이야. 그러면은 not R이면 not P다가 참이지. 이게 참이면 이거 대우 조건도 참이지. 그러니까 니은도 참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 다 일일이 적어야 돼. 디귿 보자. Q이고 R. Q이고 R이 뭐니? Q이고 R. 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의미하는 게 뭐야? 동시니까 교집합이지. 그러면은 Q이면서 R인 건 뭐야? 둘이 같으면서 둘 중에 하나가 0인 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Q, 교, R이 뭐냐고. 이 의미하는 게. Q이면서 R인 거. 둘이 똑같으면서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 그게 뭘 의미하냐고. 둘 다 0이다 의미하지. 그래서 이 Q이고 R은 둘 다 0인 걸 의미해. 둘 다 0인 건 얘도 둘 다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니까 이것도 맞지. 알겠어? 아, 환장하겠네. 이해 안 돼? 봐봐. Q이고 R인 건 이거이면서 이거인 걸 말해. A는 B랑 같아.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가 0인 걸 말해. 여기 둘 중에 하나라는 거는 최소를 말하는 거지. 둘 다 동시에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Q이고 R인 건 Q, 교, R은 이거는 그냥 A랑 B랑 둘 다 0인 걸 말해서 이 P랑 똑같은 걸 말하게 된다. P랑 똑같은 걸 말하는 건 P이기 위한 당연히 필요 충분 조건이 둘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잘 보고 숙제로 해 오세요.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